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J형 변경 차별화 전략으로 글로벌 주도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SC형 제형이라든지 이 경구형 제형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셀트리온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와 더불어서 코스피가 좀 강한 흐름이 코스닥보다 더 이어지고 있죠. 어제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2500선 부근에 지금 육박을 하면서 대형주인 뭐 LG 쪽의 흐름들도 괜찮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베타 개수가 0.12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0.12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대비해 가지고 한 6% 흐름의 어떤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21선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 부근에서 갭업이 되어서 윗꼬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자, 분봉상으로는 장 초반에 16만 8,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살짝 좀 힘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쪽은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에, 어제 이어서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외국계 흐름들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계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16만 건은 락바튼 가격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때는 샀다가 추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정 부분 좀 올라가면 또 쇼텀하게 또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작년 10월달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올해 들어서도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될지 이게 변경될지가 수급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수급 라인들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죠.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개선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월봉상으로는 이 바닥 가격 패턴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의 어떤 유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패턴으로 가격권이 조금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2월 첫 번째 주에 나왔던 이제 양봉 이후에 지금 5일 정도 양호한 어떤 조정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조지표상에 나와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 21선과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자,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ADX 지표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더 강하게 한 50라인까지 올라갈 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도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장중 매매 비중 자체는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상은 공매도도 이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제 유입되는 어떤 물량들 자체는 밑단에서는 들어옵니다만 밀어 올리는 어떤 물량 자체가 얕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아직은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본다면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강자뿐만 아니라 이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떤 파이프라인이냐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플랫폼형의 어떤 개발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반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기존 셀트리온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저력들을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ADC라든지 그 다음에 SC 제형 뭐 변경이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mRNA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구형 관련되는 부분에 계속 이제 R&D 관련되는 비중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ADC는 이제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 부분들을 이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항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링크 기술을 달아서 이 페이로드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약물들 대부분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이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이 항체를 통해서 특정한 이제 암세포의 항원을 인지하면서 얘가 끌고 가서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페이로드한 물질을 이제 투여해서 하는 이제 유도탄 형태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고 기존의 항체보다는 더 강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작게 하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ADC가 그간에 좀 힘들었던 것은 이 링크 기술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가는 중에 이제 중간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 분리되어 가지고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2세대, 3세대 ADC 기술이 계속 이제 활발화되면서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상교 관련되는 N2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면서 상당히 이제 ADC 시장 자체가 2026년도에는 기존 시장보다 2배 이상의 어떤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정도로 전체 항암제 시장보다는 ADC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거든요. 이중항체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에서 이제 초기 대응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R&D 가치에서는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2021년도 부터 시작해서 또 올해까지 이제 익수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분을 확보를 47.05% 하면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R&D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하고 이미 2019년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캐나다 쪽에 이제 아이프로젠과 더불어서 이제 ADC 관련되는 신약 공동 개발 뭐 이런 협업을 진행 중이면서 굉장히 ADC 쪽에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시장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기존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약물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플랫폼 기술로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DC의 다양한 물질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기업 가치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런 어떤 제형 변경으로 재미 본 게 이제 램시마 SC죠. 그래서 이제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201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바이오시밀러 라인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 2019년도에 이제 뭐 램시마 SC 제형. 보통 이제 IB 제형하고 SC 제형은 쉽게 말하면 IB 제형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닌겔 같이 이렇게 맞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워서 이제 맞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SC 제형은 집에서 이제 우리 그 인슐린 이제 처방하듯이 배나 뭐 허벅지나 이런데 넣듯이 그런 형태가 이제 SC 제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장단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제형 변경을 통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램시마와 더불어서 합산해서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IB 제형을 맞던 어떤 분이 SC 제형으로 처방했을 때 높은 치료 효과를 내니까 이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출시 이제 2년 차인 작년도에는 이제 점유율도 상당히 이제 높아갖고 올해도 이제 고성장을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램시마 SC가 작년도에 이제 신약으로 품목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승인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맥 주사 이 IB 제형으로 하는 거하고 피아 SC 제형하고의 가장 큰 차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병원 가는 것들이 거리도 멀고 비용도 상당히 좀 들어가죠. 그래서 피아 주사보다 이게 투여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아 주사는 양이 일단은 좀 작기 때문에 가격도 좀 이제 부담이 좀 들고 간단하게 이건 한 5분 정도만 맞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시간도 뭐 전문 의료진들이 준비해야 되고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비용도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집에서 간단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환자 스스로 투여하고 수능도가 높죠. 이런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SC 제형 변경 말고도 이 경구용으로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 올해 이 라니 테라피틱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라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알약 형태로 되어 가지고 요게 마이크로 니들이 있어 가지고 장까지 가 가지고 이제 주사형 제형하고 뭐 비슷한 어떤 기술을 가지는 플랫폼 기술 라니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뭐 경구용으로 보통 이제 먹으면 이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다 뭐 흡수를 된다든지 해서
치료 효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런 어떤 이제 경구용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복약 투여 어떤 과정에서 선호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에 준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제형 변경 관련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B 제형을 S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경구형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이 그 아이큐어와 같이 하는 이제 도네리온 이제 치매 관련되는 이제 패치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이 주사라든지 먹는 약에서 간단하게 좀 붙이는 형태, 그래서 이제 환자 편의를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형 변경 관련되는 어떤 기술력과 이런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신약 개발 회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반 기술이 다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전혀 이제 뭐 관심 없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5조정을 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17만 원대가 이제 거래량을 나오면서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1이평과 5리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장중에 계속 좀 확인하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